안녕하세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의 티슈나스틱 제품을 맡고 있는 임명환입니다. 금일 이제 티슈팩스 사이토메트리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발표 내용을 한번 먼저 소개드리면 티슈팩스 사이토메트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저희 이 티슈나스틱에서 나오는 이 토털 시스템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문에 수록된 티슈나스틱 제품을 사용한 예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게 저희 쪽에 티슈나스틱사에서 나오는 AI 솔루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예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슈팩스 사이토메트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요. 사이토메트리, 즉 세포학에 대한 부분이 보통 이미지 사이토메트리하고 플로 사이토메트리 두 개로 보통 나눠진대요. 이 사이토메트리에 대한 걸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로 사이토메트리는 잘 아시다시피 BD팩스에서 주로 하는 방식이고, 서스펜디드 셀을 분석하기 위해서 스캐터 플롯과 게이팅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싱글셀 파퓰레이션에서 통계 처리가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토메트리는 조직이나 이제 배양세포의 어드이덴트 셀을 이제 이미징한 부분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카운트하거나 그다음에 거리 측정, 면적 이런 부분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미경이나 스캐너, 그다음에 다른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공간적 맥락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섞어놓은 게 이제 티슈팩스 사이토메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료는 염색된 조직과 이제 배양된 세포의 어드이덴트 셀을 주로 분석을 하는데, 분석 방법은 주로 스캐터 플롯과 게이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운트하고 디스턴스 이런 부분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는 이쪽에서는 이제 티슈팩스 사이토메트리, 티슈팩스 마이크로스코프하고 이제 영상 처리 쪽에 소프트웨어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타사 제품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소프트웨어는 저희 쪽에 티슈팩스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방과 같이 스캐터 플롯과 게이팅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공간적 맥락도 분석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싱글세포 군집에 대한 이제 통계 처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처리 방식을 보시면 이미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홀 슬라이드 스캔, 조직 슬라이드를 홀 슬라이드 스캔을 하기 위해서 이제 티슈팩스 플러스를 좀 사용한 예고요. 다른 이제 기기를 사용해서 스캐너 장비를 이용해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을 단일 세포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싱글셀로 잡습니다. 티슈팩스에서는 주로 핵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세포를 갖다 인식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세포질 부분을 2차 마커나 다른 마커로 파저티브로 표시된 부분을 확장하여 전체 싱글셀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티슈나스틱사의 소프트웨어는 히스토캐스트, 티슈캐스트, 스트라타캐스트를 사용해서 방금 같이 스캐터 플롯으로 표현을 하고, 그 중에 원하시는 형태의 특정이 있는 부분을 게이팅을 하여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저티브한 셀이 타겟셀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소프트웨어 사에서 실제 영상을 분석하실 때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영상 화면하고 오른쪽에 이제 스캐터 플롯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어떤 원하는 특성의 세포가 있을 때 그걸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스캐터 플롯에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스캐터 플롯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에 해당하는 부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아서 게이팅을 시키게 되면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그 테두리를 갖다가 확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스캐터 플롯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상호유기적으로 좀 더 분석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영상, 아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끝난 이후에 스캐터 플롯만 나오고 그다음 통계 수치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티슈 팩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부분을 보시는 바트 영상하고 스캐터 플롯 사이의 다트를 갖다가 유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에 사용하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어, 여기 형광 채널이 대피, CD4, CD8 이건 이제 원하시는 만큼 늘 수가 있고요. 각 채널당 분석하는 파라미터는 인텐시티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폴로지, 형태적 특정에 대한 파라미터도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형광의 평균 인텐시티에 대한 기준으로 채널별로 이제 분석한 표시한 부분인데요. 같은 뭐 대피 채널이라 하더라도 X 좌표를 평균 인텐시티로 하고 Y 좌표는 면적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특성을 갖다가 원하시는 것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게이팅은 한 번만 하는 걸로 보통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마 플러스 알티밋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동시에 쓸 수 있어서 게이팅 부분은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티슈나스틱에서도 멀티플 게이팅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이제 7채널로 된 이미지입니다. 이쪽에 방과 같이 표지자가 지금 PDL1, CD4, PD1, CD8, CD68 이렇게가 있고요. 이제 대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오토플루센스 채널을 이제 포함해서 이게 시스템 채널입니다. 이 경우에 PDL1 포지티브고 나머지는 전부 네거티브인 특성의 세포를 이제 찾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처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PDL1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인텐시티 레인지를 지정을 하고요. 이걸 이제 포지티브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채널의 이 부분을 입력 채널로 해서, 즉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만을 두 번째 차트에서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한 다음에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D4하고 PD1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지금 인텐시티가 작은 그 자주석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또 게이팅이 하는 거고, 세 번째 채널에서 이 부분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 번째 채널, 세 번째 차트에서 CD8과 CD68이 네거티브인 포션을 잡아서 이걸 이제 백게이팅을 하면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상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성 중에 좀 독특한 조합을 좀 찾고자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방법론을 할 때 사용하는 저희가 시스템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주로 스트라타 팩스2 제품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자이스 현미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정리도 되고 도립 현미경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브라이필드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형광 기능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스펙트럴 기능, 그다음에 컴포크 기능을 추가한 형태의 제품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보통 8슬라이드가 기본이고요. 스트라타팩스 2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2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티슈팩스 어큐션 소프트웨어하고 뷰어는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이미지 액큐션 하기 위해서 좀 하드웨어 사양이 좀 컴퓨터 사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윈도우즈 워크스테이션하고 투 모니터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분석 소프트웨어는 히스토캐스트, 그 다음에 스트라타캐스트, BF와 같은 게 이제 보통 브라이필드 영상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하고요. 스트라타캐스트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형광 전용 모델인 스트라타팩스 크로마나 티슈팩스 플로 모델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레어셀을 분석할 때는 좀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은 수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오토 슬라이드라는 120장 슬라이드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도 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TCPX 플러스 기기이고요. TCPX 히스토부터 차근차근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펙트럴 언믹싱이 가능한 스트래토팩스 스펙트라 모델인데요. 요즘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면역 티슈 마이크로 엠바레먼트 부분을 처리할 때 이면셀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면 표주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형광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형광 채널은 보통 아시다시피 4채널 이상 쓰시게 되면 서로 중첩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시그널이 크로스톡 되는 서로 간섭이 돼서 다음 채널이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 TCPX 스펙트라 모델입니다. 이 장비는 웨이블랭스 스캔을 1나노미터 간격으로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더 크게도 가능하고 작게도 가능합니다. 밴드위스는 최소가 이제 10나노미터 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웨이블랭스 스캔한 데이터 이미지에서 소프트웨어 처리를 통해서 프로스펙트된 부분이 없이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티슈나 스택사에서는 11개 다이가 세퍼레이션이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오토 프로센스를 포함해가지고 12채널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마우스 스플린에 대한 A인데 5가지 색상으로 좀 레이블된 그 염색된 조직이고요. 이걸 이제 스펙트럴 언믹싱 기능을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좀 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제 분리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포콜 모델인데요. THPX Q 플러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는 스피닝 디스크 컴포콜 헤드가 주로 쓰이고요. 이 스피닝 디스크는 이제 스캔 스피드가 굉장히 초당 10프레임이 넘어가는 빠른 스캔 스피드를 자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스캔할 때 영상을 찍다 보면 화면이 밝기가 어두워지는 이제 포토블리치형 광표백이라는 부분이 좀 굉장히 낮은 형태로 좀 이미지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라이브 셀을 할 때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브레인 섹션을 갖다 스캐닝 해가지고 처리할 때도 지금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G스텝 13개의 G스텝 이미지를 지금 20x로 지금 이미징 한 거고요. 시간 한 1.5시간, 1시간 반 정도 좀 걸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 소프트웨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초기에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콜슬라이드 이미지 스캔 이후에 싱글셀 세그멘테이션, 그 이후에 아까 스캐터 플러스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히스토캐스트하고 티슈캐스트를 주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히스토캐스트는 이제 브라이트드 이미지만 가능한 거고요. 티슈캐스트 같은 경우는 플로센트 이미지를 갖다 분석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커스텀 앱과 AI 티슈 클래스파이어 기능, 그 다음에 스펙트럴 믹싱 기능이 추가된 게 스트라타 퀘스트고요. 이 중에서 이제 특정한 분석에 대한 루틴을 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 앱 중에 또 IHC4와 IF4가 이제 아까 방금 얘기 드린 히스토캐스트하고 티슈캐스트의 기능을 하는 이제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앱 기능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전형적으로 히스토캐스트하고 티슈캐스트는 미디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형태의 그 이미지를 갖다 분석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줄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영상 처리 부분이나 약간 분석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데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프로그래머블하게 가미할 수 있는 게 스트라타 퀘스트 버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제 스태치팩스사에 나오는 이제 플랫폼의 파일 포맷, 그 다음에 제너릭하게 OME TIFF나 일반 TIFF, 그 다음에 JPG나 TIFF 같은 이미지를
임포트도 가능하고요. 타 경쟁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이제 파일 포맷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것 중에 AI 머신러닝 기능이 요즘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AI 티슈 클래시파이어라는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시는 건 이제 스킨 조직인데요. 스킨 조직 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금 뭐 여기 표피세포는 표피세포에 대한 부분으로 따로 이제 마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진피 쪽에 나오는 부분을 또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분석을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조직인지 지정을 하고요. 이걸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AI에서 학습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홀 슬라이드로 이거를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확장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그 부분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머신러닝 기능에 방금과 같이 그 브러쉬 터치 기능으로 일부분을 더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서 학습 모델을 따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된 모델은 나중에 다른 이미지에서 불러와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금 얘기 들은 AI 티슈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한 예인데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의과대학에서 주경부 쪽에 원발성 평편 세포암을 갖다가 분석한 예입니다. 그 세포암하고 원발성암하고 재발한 암 조직에서 카이 67의 ITC를 이제 살펴본 건데요. AI 티슈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배경하고 그다음 암세포 부분, 표피세포, 그다음에 기질세포를 이제 색깔별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린 이제 세포액을 기반으로 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싱글셀 레벨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티슈 클래스파이에서 따로 잡아놨던 기질 부위하고 암세포 부분만 따로 처리된 부분을 따로따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한 게 좀 2번 슬라이드하고 F1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프롤리페레이션 인덱스나 뭐 카이 67의 양성세포의 조직이 어느 정도 많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구분을 한 건데요. 그래서 기질세포 부분이 약간 지금 자주색으로 표현한 영역대가 기질세포 영역인데요. 녹색은 또 암세포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기질세포 쪽에서 좀 더 많이 재발한 암 조직에서는 기질세포에 좀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AI 티슈 클래스파이어가 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이는 게 디스턴스 매핑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암 조직으로부터 면역세포가 거리마다 몇 개씩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네,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대장암 세포를 5가지 마크로 염색을 한 거고요. 어, 암 조직은 이제 파란색으로 된 사이토케라틴으로 염색을 했고, 림프구는 CD4로 염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팍스-P3, 레귤레이터리 T3에 대한 마커는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세포를 아까 핵을 대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핵을 기준으로 해서 세그멘테이션 합니다. 싱글셀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의 부분은 아까 5가지 마커에 대한 부분으로 또 그 다음에 인식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지금 표피에 대한 걸 이제 핵에다 분식을 해서 여기 어디가 이제 암세포 조직인지 확인한 부분이 되고요. 이 조직 부위를 0점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거리별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획을 줍니다.
1에서 25, 25에서 50 이런 식으로 구획을 진 다음에 이걸 이제 자동으로 분석한 차트가 되겠고요. 이걸 이제 가시화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25 마이크론까지 위치, 그 다음 25에서 50, 그 다음에 50에서 100, 그래서 150,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차팅을 할 수 있고요. 이걸 한꺼번에 이런 색깔 컬러 인덱스를 입혀가지고 한꺼번에 표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셨던 네, 이 차트에서는 이제 스캐터 플랫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오른쪽에 로 데이터 부분을 익스포트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꺼번에 데이터 부분을 차팅을 할 수가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 거리블에 있는 이 숫자, 여기 보이면 면적 대비 개수나 이 부분을 로 데이터로 익스포트를 하고요. 그걸 바깥에서 따로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차팅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계 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로 데이터를 익스포트를 해서 따로 해야 되고요. 보통 논문 쪽에서 보시면은 다른 이제 세스나 전문적인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익스포트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보통은 많이 사용하고들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스트라타캐스트 아까 디스턴스 매핑을 활용한 논문이고요. 이거는 스웨덴의 고텐부르크 대학교의 논문인데 직장암을 이제 간장 전이로 되는 환자의 간암 조직을 이제 마우스에 이식을 한 다음에요. 거기서 그 간암 조직 세포에서 분리배양된 이제 튜머 인필트레이트 리포사이트를 배양을 해서 이제 그 마우스에 점액 주사를 해서 그다음에 효과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봤냐면 이제 트람이라는 이제 트라미스티닙이라는 이제 그 약물에 대한 효과를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랬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트라메티닙이 처리한 부분에서 좀 더 카이67에 대한 세포군이 높다는 걸 확인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처리한 것에 비해서요. 이때 보시면 여기에 인트라라는 거는 그 암 조직 내부고요. 마지는 1에서 49 마이크로미터까지의 영역이고 스트로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부분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처리 방식은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라타캐스트의 디서치 매핑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던 것 중에 티슈팩스 스펙트라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12채널까지 분리해서 웨이블렌스 스캔한 다음에 분리하는 부분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티슈팩스 크로마라는 제품입니다. 형광 전용으로 되어 있고요. 7채널에 이제 서로 오버랩이 되지 않은 이제 필터 큐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델을 써서 이 부분이 좀 더 필터 큐브 구성이기 때문에 아까 스펙트라보다는 좀 더 저렴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원하는 형태의 이런 분석은 다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셀투셀 컨택을 이제 분석한 건데요. 이건 이제 미국의 이제 레이건 인스티튜트에서 코비드 19에 대한 이제 논문인데요. 코비드 19이 됐을 때 B셀과 T셀의 이제 반응이 틀리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했고, 발견됐을 때 저민의 센터가 코비드 19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중간에 이제 B하고 T라고 돼서 B하고 T셀이 서로 컨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컨펌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 스트라타 테스트의 셀투셀에 대한 기능을 사용한 예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대피 채널로 각각의 세포가 서로 근접되어 있는 걸 이제 확인했고요.
확인한 다음에 각각 세포가 서로 오버랩이 돼 있는지를 서로 중첩이 돼 있으면 같은 세포로 하겠는데 여기는 한 3픽셀 정도 서로 떨어져 있을 때가 컨택이다라는 이제 기준을 갖고 이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버랩이 같은 세포가 아니고 다른 개별 세포고 서로가 인근에 서로 접촉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한 데이터인 거죠. 또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셀-투-셀 컨택이라는 이제 기능 또는 이제 앱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앱이고요. 스트라타캐스트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형적인 앱, 이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가능한 형태입니다. IF 셀룰러 컨택이라는 앱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의 오리지널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을 뉴클리어 세그멘테이션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페노타입 1, 2에 대해서 서로 그 세포 영역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서로 근접한 영역인지를 0에서 5 마이크론의 디스턴스 매핑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터칭하는지는 아까 그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3픽셀 이내에 두 개의 경계선이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이걸 컨택으로 인식을 해서 네,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또 이제 티스팩스 스트라타캐스트 앱에 대한 이제 그 앱 센터라고 해서 60개 이상의 앱이 존재를 하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기능들을 여러 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설명도 자세히 써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웨비나 쪽에는 좀 더 다른 내용의 앱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논문 부분도 이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더 강조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